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현욱입니다. 오는 10월 11일이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역을 위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됩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 타이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토론을 위해서 세 분께서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권수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직 주민편 기호 3번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전, 속결, 수건사업가 김태우입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태우입니다.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 텐데요. 그럼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모두 발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앞쪽에 타이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2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2분이 끝나고 00이 되면 마이크가 음소거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권수정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주민편 기호 3번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신문과 방송 등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난 것 같습니다. 친윤과 친이로 나뉘어져서 정치인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한쪽이 사라져야만 대한민국이 살 것처럼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친윤, 친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삶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과 우리 이웃과 가정에 맞닿아 있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시민들의 꿈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구청에 바라는 그런 소망도 대단히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귀족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주민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내 평범한 삶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나 정치가 내 삶을 조금만 더 거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이란 분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말로 철진한 색깔론을 펴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제1민주당이라도 국회에서 민생을 챙겼어야 합니다. 108석을 가지고도 민생을 챙기지 못한 제1야당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친윤과 친이로 나눠져서 서로 정쟁만 하는 두 거대 정당의 그 프레임이 이곳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친이, 친윤을 넘어서 강서구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아래로부터 일하고 땀 흘려왔던 사람, 그리고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갖춘 권수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투표장에 나왔다 주셔서 이 지금의 정치를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이분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태호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기호 2번 김태우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발과 복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서 여러분께 삶의 질 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1년여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수건 사업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 25년 수건 사업을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고요. 오래된 빌라들이 가득한 화곡동에 화곡 248동 일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최종 후보지로서 국내 최대 규모 5,580세대를 국토부로부터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수건 사업을 속전속결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만큼 제게 나머지 3년의 구청장 직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 모든 수건 사업들을 속전속결로 단기간 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한강뷰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강서구에 예산을 아껴서 모두 복지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1,057억 원을 아꼈고요. 진보당에서 사방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군 관련해서 기업과 연계된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영어 유치원을 유치하고 강남급 학원가를 형성해서 강서구 내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풍성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진교훈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구청장 후보를 원하십니까?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하신다면 기호 1번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 6월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33년간을 경찰청에서 기획, 예산, 법안, 성과관리, 조직관리 등 다양한 종합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북경찰청장 등 지휘관 생활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갖추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사검증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일 잘하는 후보, 사심 없이 반칙 없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 저 진교훈이 강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2019년 1월 본인의 비리 혐의로 검찰에서 해임 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법원에서 본인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판결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40억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됩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오요고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 진교훈이 강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모두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께 다시 한번 사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너무나 철저하게
엄수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수많은 토론회를 봤는데 사실 시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세 분께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후보자 세 분의 토론회가 그만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순서는 만약 A, B, C면 그다음엔 B, C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아주 공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 사기가 좀 많았다는 얘기겠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최근 제정됐지만 많은 주민들은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답변은 김태우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강서구청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고여있던 문재인 정부 때 묵혀왔던 이 아파트 가격 상승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전세 사기가 많이 양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취임 직후 이렇게 골마 터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초로 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와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서 단기간이라도 거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신규 거주지를 구할 경우 절이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여러 가지 법제의 미비한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 제도를 제한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진교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3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30 세대, 즉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매일매일 지옥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자의 지원 요건이 매우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당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 대책이 지금 실효성 있게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장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지원은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분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 전세 상의 등으로 임대인이 부재해서 당장 단수와 단전 걱정으로 노출된 가구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권수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권수정의 제1호 공약 그리고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세 사기는 사실 사회적 재난입니다. 허위 보증, 과지 임대인, 불법 중개 등 전세 사기 범죄도 그리고 80%, 90%가 넘는 매매가에 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깡통 전세도 결국은 갭 투자로 빚내서 돈 만들어서 집을 사라고 계속해서
떠밀었던 정부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이 이 피해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왔고 국회에서도 견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든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또 보완 입법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구제입니다. 먼저 구제해 드리고 나서 나중에 회수하는 이 원칙을 정의당에서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정부도 그리고 저희 제1야당도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 입법하겠습니다. 함께 심상정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겠고요. 이 전세보증금 상한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이 구청에서라도 저희가 원스톱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직할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상담 그리고 전체적인 경공매 지원 사업과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책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세 분과 함께 토론회 진행하면서 강서구에 직면한 현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역사 등 군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부림을 하거나 특정한 동기 없이 살인을 예고하는 등 소위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57만의 인구를 가진 강서구에서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이번에는 진교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에 대한 대응이 경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후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 행정에 대한 매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첫날인 9월 28일 날 새벽에도 화곡동 주택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곳을 둘러보고 또 안심 귀갓길이 아닌 골목길도 둘러보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안심 귀갓길로 조성된 곳은 조명이 밝아서 안전하고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CCTV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취임하게 되면 여성 안심 귀갓길을 먼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서구 전역에 있는 산책로 또는 둘레길 등 이런 곳들을 일제 점검해서 또 범죄로부터 위험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도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전문가, 저 치안 전문가 진교훈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권수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면 최근 들어서 흉기난동 범죄나 등산로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룸 다가구 밀집 지역 1인 가구 중심으로 그리고 범죄 발생 위협이 큰 지역으로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을 위주로 하여서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수정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선적으로는 강서 안전거리 정책을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공공장소나 아니면 불안한 경험을 겪으셨던 분들을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것들을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서 CCTV 등 많은 것들을 제 지도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전체에게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심 귀갓길, 안전 둘레길, 그리고 1인 가구 안심 주거 확대 사업 하겠습니다. 강서구 여성 안심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강서구 특성에 맞는 여성 폭력 방지 종합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이 강서구가 현재 2등급인 안전지수를 지금 이제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수많은 제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김태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주변의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인 소외, 사회와의 교류 단절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지로 나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여간 복지 비용 1,000억 원 이상 아꼈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환경 개선이 주요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은 어두운 골목 그리고 노후된 주택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화곡동 마곡된다라는 저의 슬로건처럼 구도심을 신도시로 신속히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범죄 환경이 제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둘레길이나 공원 등의 CCTV를 확충해서 모니터링을 배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청과 자율 방범대, 경찰 등과 함께 교류해서 치안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촘촘한 이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사회적 공통 질문이 총 4가지인데요. 벌써 2가지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세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서구의 현안,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에서 0.8인데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5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자치구의 합계 출산율은 실제 0.5명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대다수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권수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바로 의료, 음식, 그리고 어린이집과 놀이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료 불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납부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추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저녁과 공휴일 등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그리고 약국들을 연계해서 우리 어린이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발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 불안 없애겠습니다. 지난해 여기서 오염수와 방류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부터 방사능 안전급식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과 고등학교 등등까지도 다 복지시설, 강서구 내 급식이 제공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드실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육 불안 없애겠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하위권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0%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 어린이집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께 그것을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부담을 덜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의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하고 또한 현재 서울시와 함께 키움센터 더 늘릴 수 있도록 함께 연계해서 또 지원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김태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예산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에 1년여간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했듯이 있는 예산은 한 1,000억 원 이상 아끼고 그리고 중앙 정부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이 지자체에 없는 예산을 추가로 받아오는 이러한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성공 사례를 따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일본에는
나가레 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는 이 시가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등하원시키는 픽업 서비스를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대기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유치원 등을 보육교사를 좀 늘려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소하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그 사례를 연구한 결과 자연 증가 인구가 이런 방식으로 6년 동안 증가해서 전국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서에 도입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반드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진교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현재 강서구 출산율은 0.58명입니다. 전국 0.77명에 비해서도 매우 현저히 좀 낮은 편이고요. 서울 평균 0.59명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과 교육을 가정에만 맡기는 그런 각자 도생 시스템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진교훈이 강서를 돌봄과 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유아 돌봄 및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 보육제 어린이집을 현재 12개소에서 동별 1개소 이상으로 약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20개소 이상으로 확충해서 초등학생 돌봄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늦은 밤 아픈 아이 때문에 마음 졸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가 가능한 강서구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늦은 밤에라도 24시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맘 택시 플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출산 시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강서 사랑 상품권을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은 지역 개발과 관련된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강서구는 화곡동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이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지역 또한 존재합니다. 구도심 개발 방안과 그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참 복잡한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 답변은 김태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1년여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화곡도 마곡된다라는 슬로건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화곡동 2동, 4동, 8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5,580세대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서 국토부로 이 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의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발휘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이 화곡동 일대에 이 사업을 들여온 것이고요. 자, 그 이외에도 모아타운 역시 화곡 1동 등등 해서 저는 추가로 제가 구청장을 직을 수행하면서 추가로 들여와서 현재 총 9개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개발에 대한 업무 노하우와 접근 방법,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행정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제게 있고 이미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인데요.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일부 건물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구도심 개발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진교훈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시간은 돈과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행정 절차의 거품을 확 빼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으로 회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시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우선 구청장실에 재개발 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하고 강서구 전체의 정비구역 현황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전문 지원센터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담당 인원도 확충하고 장차관급 외부 전문위원 유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각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등 관리를 위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을 재개발, 재건축 특구로 지정해서 금융부터 세제 지원, 또 갈등 관리 및 조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과 세입자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상 대책 역시 섬세하게 마련하고 살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권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강서구는 오래된 지역이 따로 좀 존재를 합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이런 빌라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는 2028년도에 이 항공 고도 제한과 관련되어서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강서구도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로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쾌적한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로지 주택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재앙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서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집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균형추를 맞추는 확대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 과정 쪽에서 주민들의 갈등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안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분들과 소유주들의 갈등이 가장 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임차인들의 주거권과 관련돼서 특별한 대책이 보호할 수 있는 그 원칙들이 없다면 더욱더 그 개발은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순환 방식이 대단히 필요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또 공통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새 후보들의 다양한 해결책 그리고 공약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잘 이렇게 품위를 지키면서 토론이 됐는데 아마 이 시간부터는 아주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가 질의를 할 경우에 이 자리에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후보자의 공약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불꽃이 튈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자, 먼저 진교훈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진짜 일꾼 진교훈은 강서구를 가장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서구민께 드리는 진교훈의 5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김포공항의 혁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항행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용적률 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도 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방화동, 공항동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항공 전략산업단지로 육성하여서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실에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설치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산책로 등 하굣길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로 등을 일제 점검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로운 균형 발전 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대장 홍대선과 강북 횡단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상황판을 만들어 구청장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방화 차량기지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함께 사는 민생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김포공항, 마곡 마이스, 가양 CJ 개발 지역으로 연결되는 강서구 신경제축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증액 발행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고 수준의 보육과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공약에 대해서 권수정 후보께서 먼저 진기현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예, 발표한 공약 중에서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혁신 개발로 강서의 보물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기현 후보는 그 당의 두 거대 공약과는 다르게 김포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당대표의 공약과 진기현 후보의 공약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공약을 철회해야 되는데 누가 철회해야 됩니까? 네, 질문 끝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진기현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최대 시간 1분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포공항에 대한 혁신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김포공항에 대해서 혁신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 이착륙장도 김포공항의 국내선 주차장에 지금 만들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복합 환승시설 설치라든지 생활 SOC를 확충하는 문제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공항을 이전하지 않고도 오히려 우리 강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리시설로 오히려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김포공항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동이나 공항동에 있는 분들이 김포공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고 위에를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권수정 후보께서 아마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30초밖에 안 쓰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기회는 한 번입니다. 공약 발표 이후에. 그리고 1분 안에 그 질문을 다 몰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가 진기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저도 인천 계양구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진기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준 이재명 그 대표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공항 이전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서울시 이외에 지자체장으로서 이 야당 후보가 되면은 예산을 어떻게 끌어와서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지 특히 이제 정권 교체를 얘기하시는데 그 어떻게 그 정부에 그런 얘기하면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안 전문가이긴 하시지만은 구청장은 치안 전문 그 공권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분 질문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진기현 후보께서 역시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건 김포공항에 대해서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그런 공약, 이전 공약을 검토할 수는 있었겠다. 그러나 지금은 김포공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혁신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강서 구민들한테 더 유리하고 또 효율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김태우 후보께서는 너무 모든 사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같은 소속에 그러면 당이 그러면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그건 전혀 아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갈등 조정 능력과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나오질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잘 이렇게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수정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1분간 질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각 똑같이 1분입니다. 권수정 후보, 이번에는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 권수정은 전세 사기 그리고 돌봄 혁명, 기후 위기에 돌파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세 피해 대책을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직할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전세 피해자 전체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울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가게도 살리고 그리고 상인들도 살리는 돈이 도는 강서를 만드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번에 재벌들에겐 감세 혜택 주면서도 지역 상품권 예산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권수정 강서사랑 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하고 복합 쇼핑몰이 3개나 들어오는데 상권 영향평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저소득자 그리고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강서 상생금융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를 친환경 녹색교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힘께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해서 기후위기 역행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들께서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신다면 월 10,000원, 연 12만 원의 그린 교통수당 지급하고 청소년 어르신들부터 무상으로 마을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따릉이와 관련해서도 이용료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노약 노동자 모든 강서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고 어르신부터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안전급식을 확대하고 여성안심 3대 프로젝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형 청년 주거수당 지급하고요. 또한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대로 함께 잘 사는 강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수정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2분 동안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1분 동안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호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수정 후보께서 정말 좋은 복지 관련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러한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인데요. 특히 이제 강서 사랑 상품권 1,000억 원 저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두 어차피 돌고 도는 세금으로 이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해서 지역 경제 상품권, 지역 상품권을 어떤 지원으로 감당을 하시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자 권수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예산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그린 수당 하는데 240억, 그리고 따릉이 전기 이용권자 지원하는데 27억 원, 강서사랑 상품권 1,000억 원 발행할 때 49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환제 할 때 30억 원 정도. 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한 600억 원 드는데요. 이 재원을 3가지 정도 큰 방안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400억이 넘는 통합 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170억 원의 예비비도 있고요. 1,000억 원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나눠서 쓰겠습니다. 또한 60억 원의 그 업무 추진비와 여비, 그리고 구청장 홍보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700억 규모의 상시적인 이월금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지출 구조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실거래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10에서 20%까지 증액을 하여 정상화시켜내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기현 후보가 권수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권수정 후보님께서는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상당히 좋은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선구제 후 회수 문제라든지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공약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공감합니다. 지난번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할 때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역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토 소위의 의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원희룡 장관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선구제 후 구상 입법 추진이 무산되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 간 연대를 통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외 사각지대의 보완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입법 공약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권수정 후보께서는 1분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만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해왔고 가장 열심히 앞서서 싸워왔던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선구제 후 회수 원칙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께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토소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대단히 부족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그 피해를 갖다 해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계속해서 끌고 물려서 결국 더 피해가 커지는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선구제 방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자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힘을 합쳐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이런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직전에 또 이 정부를 운영하셨던 이 정치 세력들께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요. 이 재난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권수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까 본인의 공약을 2분 안에 발표를 하고 또 1분 안에 서로가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 후보가 낸 공약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룰을 세 분께서 잘 지키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 이후에는요, 마지막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치열하게 가는 과정 중에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김태우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똑같이 1분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태우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고도 제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해결을 해서 우리 오래된 빌라 등 구축 주택을 아파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오래된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들을 한강 뷰가 보이는 초고층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고 제가 구청장을 그만두기 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세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고도 제한 완화를 약속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강서구는 80여 년 전 만들어진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은 59조 원 추정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강력한 국토교통부와의 네트워크, 외교부와의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강서구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도 현재 9개인데요. 서울시장을 설득해서 추가로 4개를 더 유치해서 화곡도 마곡되는 구도심도 전체가 마곡되는 빌라가 아파트 되는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북 횡단선, 대장 홍대선 역시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1년여간 구청장 하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아낀 바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우리 복지 비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제가 이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끌어내서
소외됨이 없도록 촘촘히 돌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를 강남급 교육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대기업, 주변 자사고를 유치하고 학원가를 조성해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분 잘 맞춰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 공약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진기원 후보께서 김태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1분입니다. 네, 김태우 후보님의 강서구 원도심에 대한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공약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 사업의 이면에는 늘 그늘이 있습니다. 특히 김태우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모아타운의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원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한 이전비나 또 이주비 지원 제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보면 강북구 번동의 경우에도 모아타운 사업 막바지에 세입자의 반대와 또 반발 기류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인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자, 김태우 후보께서는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작년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마치 오래 준비한 듯이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3개 정권을 연속해서 이 관련 업무를 보았고 그 일을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강력한 네트워크가 현재 있고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외되는 그 세입자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1년에 1,000억 이상을 아꼈듯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아끼고 모자란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이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서 소외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전비, 이주비 등 어떤 후보보다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수정 후보가 김태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강서구가 수년간 비행기 소음하고 고도 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도 제한을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이착륙 기준이기 때문에요. 전국의 이 기준이 아니라 국제 기준입니다. 이 국제 기준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이카오가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고 이걸 2028년 10월에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께서는 9월 17일 후보 선출 직후에도 지금도 고도 제한이라는 거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폐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걷어치워서 없앤다는 겁니다. 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 국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피해도 대단히 크고요. 국제 안전 신용도도 굉장히 내려갑니다.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대단히 무지한 거고요. 알고 말씀하셨다는 건 거짓말을 또다시 우리 국민들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자, 김태우 후보 1분 안에 답변해 주시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카오를 그 국제 규제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 항공학적 검토 기술을 검토해서 이 행정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즉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다른 매체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제 이 규제 자체가 80년 된 오래된 이 규제에 비해서 80년 동안 항공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규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라든지 대만, 미국 등에도 이 공항 근처에 아주 초고속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이미 드림타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로 제가 생각되어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코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를 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할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후보에게 1회 이상 질문을 하셔야만 하고요. 또한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질문을 하고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또 본인이 질문을 이어가는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 보장제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지켜주시고요.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5분씩 드리겠습니다. 5분을 아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진교훈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수정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권수정 후보님이 지난 8월 9일 날 그 논평을 내신 게 있는데요. 그때 논평 내용이 김태우가 공익 제보자면 파리도 새겠다 이렇게 논평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공익 신고자라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논평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법원의 판결을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발동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지만 강서 구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변칙으로 같이 후보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정치의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말씀을 같이 하실 수 있는 후보를 진교훈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강서구에도 대단히 많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노력과 이런 속에서 같이 주민들과 호흡하신 분들이 후보로 뜰 줄 알고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당 기준도 바꿔가면서 변칙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후보자로서 같이 앉아있는 분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주도권 알겠습니다. 토론입니다. 예. 그 김태우 후보에게 한번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김태우 후보께서 검찰 수사관으로 해임됐던 그 경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인사청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골프 접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를 했고 이에 대해서 2018년에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이 개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검에서 감찰 경과에 따라서 사실로 확인이 됐고 대검 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해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파면 다음에 해임, 다시 말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처분이 중징계 처분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어떤 그 보통에 보면 소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데 김태우 후보께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인사혁신처에만 아마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송이나 심판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태우 의원님. 지금 이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 복권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서 저번요 좀 문제 제기를 삼는 두 분께 좀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저의 과거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 비리 혐의로 그 한 번도 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이 부분, 문재인 정권 조국 사건 등등 이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제가 밝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발설죄로 저를 이제 35건 중에 그것도 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신속히 이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은 바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31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권위 있는
문재인 정권의 권익위조차 이 공익신고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회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의 과거 이 해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심판과 쟁송, 행정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확인이 됐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그래야 사실로서 확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행정 쟁송이 진행 중이다. 확정이 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35건을 얘기하니까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에 대해서 이제 네. 예. 자, 이 주도권 토론은 지금 진교훈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 거였는데 주도권 토론을 김태호 후보가 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권수정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수정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금방 해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김태우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9년 대검에서 징계받아서 해임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징계 사유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총 12회 438만 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고 사실입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특혜성 채용 아직 이직 시도와 파견 인사청탁 이것도 사실.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 부당 개입 시도. 이거 한동훈 장관도 인정한 자범 수준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징계받아서 해임됐습니다. 관련하여서 다른 말씀하실 게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분이 작년에 근데 구청장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공무원 중대 비리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거 강서구 공무원들이 이 공약 보고 진짜 많이들 웃었다고 합니다. 본인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행정 쟁송 중이고 행정 소송 1심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저에게 사실 확정됐다는 말씀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도 굉장히 좀 팩트를 좀 잘못 알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 좀 해주셨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답변을 드리도록. 청렴도 관련해서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중요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약 중에 김태우 후보께서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신설하고 영어 유치원을 유치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교육청 권한입니다. 그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도 전국 단위의 자사고를 설립합니까? 말도 안 되는 헛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서울에서도 은평구에 전국 자사고인 하나고가 있습니다. 근데 은평구가 지금 학군이 달라졌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강서구에 전국 자사고 들어오면요. 화곡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그다음에 마포고등학교 2군, 3군 학교 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그 사교육비 폭탄 맞고 우리 아이들 교육 열패감에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더해서요. 영어 유치원 대단히 더 심각합니다. 영어 유치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영어 유치원이라면 영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명칭이나 유사 명칭인 영어 유치원 그 자체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 2항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건 참 후보도 불법. 이제 공약도 불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마지막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되죠. 그 지적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만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이미 매스컴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어 교사를 기존 유치원에 끌어오면은 영어 유치원이 유치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사고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가능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힘 있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있죠. 이미 교육부와 협의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대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인재를 키워서 자립형 사립고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인재가 다시 대기업에 취업해서 서로 선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못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면은 그 강서구는 강서구청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청렴도 3등급에서 제가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제가 마련을 해서 이것이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아까 하나고 얘기하셨는데 자사고가 왔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좋은 학교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함께 수준이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이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다른 분들의 좋은 답변을 학원가가 들어야 있기 되기 때문에 때문에 가능하다고 조금 제가 시간 정리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결국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키워가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만들었다, 그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세입 세출과 관련하여서 세입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진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입니다. 말하는 하나하나가 본인을 위주로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내놓는 이야기 공약들도 불법과 편법을 갖다가 교묘히 벗겨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교훈 후보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지금 1인 가구를 넘어서서 대단히 많은 다양한 가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다양한 가구들의 고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제가 제기하기도 했고 그것이 우리 구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양한 가정 생활 동반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네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추후에 좀 시간이 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입니다. 김태우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도권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과 답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진교훈 후보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교훈 후보님은 13명의 공천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공모를 했었나요? 하여튼 갑자기 마지막에 투입되셔서 이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이 공천을 내려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지역 기여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것은 맞겠지만은 지역에서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보다는 이 경찰청 광화문 서대문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나. 일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강성구보다는 경찰청에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에 장상기 전 시의원이라든지 훌륭한 분들께서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안심, 안전, 민생 이렇게 준비된 구청장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다릅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이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쪽 일을 계속 쭉 해왔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진교훈 후보의 페이스북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화면 부분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소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돼 있고요. 이런 이제 슬로건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이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전세 사기 특별대책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라고 두 번째가 이력이 있고요.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국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거는 좀 사실인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근무했음. 요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교훈 후보는 비교적 최근에 경찰 생활을 이제 퇴직하셨죠. 그리고 올해 9월 4일, 5일쯤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이력들을 보면은 요걸로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경력 3개는 본인 이 SNS에서도 밝혔고 그 민생경제국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공보물에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경력이 좀 이상합니다. 모두 공천받은 후인 9월 8일 정책위 부의장과 위원장 2개 임명장을 받고 12일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받았습니다. 다 최근이죠. 자, 그런데 언론 보도나 본인 SNS를 보면은 이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9월 23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간담회 개최한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하게 뭐 뚜렷하게 이 전문가라든지 여기에 뭐 일가견이 있다든지 그런 활동을 한 바가 저는 없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 명색이 민생경제위원장인데 회의 한번 개최했는지 의문이고요. 제대로 된 경력은 오로지 경찰청 경력만 있는 거. 이것은 네. 공천받은 후에 질문이 정치 경력을 급조해서 넣기 위해서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허위를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준 경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치안 전문가인데 이 행정 관련해서는 이 조직 내부에서 일부 경력은 있지만은 자, 이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과연 이 정권으로부터 3년 이상 남은 정권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권수정 후보는 종부세 이거 재산세 올리겠다는 의미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교훈 후보부터 대답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말씀드릴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저 근데 먼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해임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적정한 시점 내 정해진 시점 내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확정되는 그게 거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 판결 나지 그게- 않았습니다. 그게 예. 진행 중인다라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19년도에 그것이 이미 그 해임 결정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네, 이 시간 관계상 음이 소거됐습니다. 마이크가 소거가 됐습니다. 자, 아마 그 진교훈 후보께서도 그렇고 권수정 후보께서도 그렇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시간에 혹시 못하신 메시지가 있거나 하실 말씀이 더 있다면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발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2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진교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후보자 토론 잘 보셨습니까? 강서구는 그간 20여 년에 걸쳐 마곡이 개발되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도 이제 곧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예산도 2016년도에 6,200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으로 7년 만에 세입 규모가 2배나 늘어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과 성공에는 그간 강서구민의 땀과 노력, 또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원도심과 구도심이 노후화되고 문화, 체육,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강서의 역사와 부족함에 더하여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저 진교훈이 새로운 강서의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강서를 가장 안전한 도시, 혁신 경제가 꼽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주민 중심의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저 진교훈은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입니다.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것입니다. 원칙이 반칙을 이길 것입니다. 10월 6일과 7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10월 11일에는 본투표가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안전, 안심, 그리고 민생구청장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네. 자, 이어서 권수정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이런 후보자 간 토론이 있긴 한데 딱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두세 차례 더 토론을 요청드리고 정중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우수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선수는 우수한데 경기가 안 풀린다면 이제 감독을 바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천억 벌게 해줄 테니까 40억은 애교로 보아달라고 일만 열면 말이 바뀌는 후보 자격 없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마인드일 뿐입니다. 후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 수사기관 최고위급 출신이 옷 벗자마자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는 일,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입만 열면 검찰의 중립성을 이야기했던 당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노란불 정당과 후한무치 후보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양당 정치 지긋지긋한 두 거대 정당의 부딪힘을 이곳 강서에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색깔만 바꿔가면서 막대기만 꽂아도 그냥 내려 꽂아도 되는 그런 정치 지금은 바꿔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 강서구조차 윤과 이의 대결, 검과 경의 대결로 흑장난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투표하실 때 그 마음이 결국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부터 29년간 노동해온 승무원 출신의 여기 정치인 권수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금의 상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상식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던 그런 권수정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민 편, 주민만 바라보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3번 권수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지난 민주당 구청장 16년과 지난 김태우 구청장 1년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우리는 고도제한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화곡동과 방화동 그리고 공항동, 가양동 등등 이 구도심을 이 빌라를 아파트로 충분히 만들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우리 아이들은 도보로 걸어갈 만한 인도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6개월 안에 화곡도 마곡된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도심 복합사업 최대 규모로 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후보지로 따온 바 있고요. 방화동 건폐장도 이 공약대로 취임 4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간 해왔던 행동으로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단기간에 수건 사업들을 해결했던 저의 지난 1년여를 보시면서 앞으로의 3년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면 나머지 수건 사업들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이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고 한강변 이 오래된 아파트를 초고층 한강뷰 수변 새 아파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역시 지금 1위를 우리 강서구가 지키고 있는데요. 추가를 더 들여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구청장인 만큼 예산 최대한으로 끌어와서 우리 약자와의 동행 우리 강서구의 여러 그 복지 정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군을 올려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3인 토론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세 분께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다 하시진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룰 안에서 이 규칙 안에서 뜨거운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이 토론회를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10월 6일과 7일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일은 10월 11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 토론회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